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에서 20대 여대생이 화이자 접종 후 6일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공주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 A씨가 어제 학교 근처 원룸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는데 기저질환은 물론 백신 접종 이후에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당일 새벽에도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고 접종 이후 가족과의 통화에서도 특이 증상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는 부모님한테 아무 이상 없다, 팔 맞은 데만 뻐근하다 이런 통화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내일 부검을 통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공주교대에서는 임용고시를 앞두거나 교생 실습을 앞둔 4학년 학생 350명에 대해 지자체 자녀 백신 지원을 통해 접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다른 학생들도 접종 중인데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에서도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20대 집배원이 접종 3일 만에 숨져 사인 규명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도 이제 중증 환자가 생기거나 사망하는 사례를 보면은 오히려 백신을 맞지 않고도 방역 수칙만 더 잘 지키면은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접종 뒤 사망 건수는 모두 536건으로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겪은 30대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 등 2건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크다며 접종을 미루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혹시 본인이 걸리더라도 좀 중증도가 낮은 상태로 돼서 잘 낫게 하는 것들이 이 예방주사의 목표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꼭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향적인 보상,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주말 이후 지역 코로나 감염세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역에서 모두 13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서구 한 콜센터 관련 2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고 최초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확산으로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모두 62명이 확진되며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최근 20, 30대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오늘도 31명이 추가됐고 당진에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2명이 추가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으로 충남에서는 모두 69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에서도 방곡동 건설 현장 관련 환자 등 7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정체전선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충청 지역에 최대 21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선 나무가 전도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공주 마곡사 인근에서도 낮 12시 55분쯤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제거 작업에 나서는 등 우리 지역에서 모두 14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드디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세종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는 법안이 통과된 건데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그동안의 논의 지연으로 시일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개월 이후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넘어오면서 한국의 중심이 충청 수도권, 세종 수도권으로 거듭나는 출발이고요. 마지막까지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완주, 홍성국,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냈는데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 처리엔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오는 30일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가 남겨져 있지만 이미 여야가 큰 틀에서 머리를 맞대고 완벽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안 통과 부대 의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곧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최단 시간에 할 겁니다. 의지를 저의 뜻을 확고하게 여야 지도부에 밝혔습니다. 필수적 절차를 밟지만 어떤 이유로도 뒤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에 내려갈 국회 상임위 규모 등 세부 내용이 정해지면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조합원 100여 명이 제철소 내 사무실 건물을 기습 점거했고 노조원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보안업체 직원 10명과 현대제철 직원 1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임금 협상에서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나설 것과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이 직접 정규직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13개월 아기와 어머니를 위해 안전한 병실과 함께 진심 어린 보살핌을 펼친 지역 의료진에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대전 건양대병원은 제주 지역 BTS 팬들이 어렵고 마음까지 지치는 요즘 코로나19 전담 변동 의료진의 따뜻함에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편지와 간식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AR, VR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된 요즘 가상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게임이나 영화 같은 곳에 주로 쓰이는 이 실감형 콘텐츠가 장애인 직업훈련에 도입돼서 그들의 홀로서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민한별 씨가 입체형 고글을 쓴 채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 내리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몸에 밴 듯 정확하고 능숙합니다. 민 씨는 이런 직업훈련을 거쳐 최근 대기업 자회사 취업을 확정짓고 함께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카페 속에 있는 것 같아 신기했고 VR을 통해 바리스타에 더 관심 있게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민 씨의 실력 향상을 이끈 건 실제와 가상을 혼합해 만든 초실감형 콘텐츠 기술입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이 기술은 콘텐츠 안에 교사나 보호자의 지도와 관심을 담은 특수교육 교수법을 반영해 맞춤형 훈련 상황을 구현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몰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촉각 피드백이나 동작 인식, 압력 센싱 등의 다양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촉각적으로도 좀 더 실감나게. 함께 개발한 스팀 세차 훈련 시스템에는 압력 센서를 적용해 작업을 분석하고 음성 안내를 통해 잘못을 잡아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숙련을 위한 반복 훈련이 가능한 데다 사용자의 단계나 수준에 맞춰 콘텐츠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기본적으로 VR 기술을 이용한 가상 직업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화상 사고나 안전 사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연구팀은 카쉐어링 분야 등으로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일반인들의 비대면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사건의 첫 재판에서 앞서 불기소 의결을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하지만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6월 한국수력 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 수사위원회는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정사거리 인근에서 주행 중인 시내버스와 SUV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승객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예산 수덕사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임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당진시에서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시내버스 공영제가 도입됩니다. 당진시는 지역의 시내버스 운수사인 당진여객의 자산을 평가한 뒤 인수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 당진여객은 304개 노선에 버스 6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업체 운영난 가중이 심해지면서 노선 축소 등 시민 불편이 초래된다고 보고 버스 공영제가 도입되면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지역교통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산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확진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금산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29일 금산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가 지연되고 확진자 혼선이 빚어지는 등 연쇄 감염으로 이어져 2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지역 민주인 인사 219명이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민주화 운동 인사인 김순호 신부와 김병욱 대전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권 전 대전 충남 민주화 교수협의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 지사가 숱한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건설교통국과 도시성장본부가 위치한 나성동 외청사에 민원 접수 창구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과 도시성장본부는 외청사에 위치해 해당 부서를 찾은 시민들이 민원 상담 후 민원 접수를 위해 다시 본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해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청사 민원 접수 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